안녕하세요. 네,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서부터 회계란 무엇인지서부터 시작해서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시험까지를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강 회계 원리의 시작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일단 회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때 도대체 회계가 뭐냐? 회계가 뭐냐? 회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자금, 뭐 용돈이 조금 있어서 용돈으로 저 삼성전자 주식 좀 살게요, 네이버 주식 좀 살게요,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같은 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A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왜? 우리는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럼 이 회사에 우리는 흥망을 같이 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망을 먼저 볼까요? 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흥하는 거. 얼마나 흥하냐? 돈을 많이 벌어야 흥하다. 이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이런 흥망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흥망을 보면 우리 회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망하냐? 회사가 망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회사에는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거라 그래요, 내 거. 그 다음에 혹은 남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그런 것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자산이라 하고요. 부채는 우리가 빚을 부채라고 해요. 빚을.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을 우리는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이 이 부채를 갚을 만큼의 자산이 그 이상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판단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기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흥하다. 흥하다는 우리가 이 회사가 잘 나가는 기업이어야 된다. 잘 나간다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흥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흥한지를 알 수 있는 이걸 우리는 경영 성과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배우시게 될 거고. 어찌 되었든 회사는 이런 정보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투자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도 우리 회사 정보를 알고 싶어요. 왜요?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 회사의 투자자들도 알고 싶어하고 우리 회사의 경영자들도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계란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이냐?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서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고딩들 수업에서는 얘를 랩처럼 외우라고 해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화 원리 원칙에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얘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회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업이다. 기업. 말 그대로 우리는 회사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뭐 학원 앞에 여기에 붕어빵 가게가 하나 있어요. 붕어빵 가게도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업은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경영활동. 그럼 경영활동, 붕어빵 가게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밀가루도 사고 팥도 사고 뭐 요즘에는 뭐 치즈도 사고 뭐 슈크림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재료를 사야 될 거예요. 재료를 사서 출근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겠죠. 그렇죠?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면 다시 자금이 회수가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돈으로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또 재료를 사고 또 붕어빵 만들어서 또 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영활동이다.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다. 그럼 마트는 뭐야? 아침에 뭐 장을 봐올 수도 마트에서 장을 볼 거니까 마트가 예를 들어서 도매업자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진열을 해놔야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가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경영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 변화라는 걸 하게 돼요.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탔다, 뭐 혹은 택시를 탔다. 그럼 돈이 나가겠죠. 돈을 지불을 하고 타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감소하게 돼요. 돈이 나가면. 그러면 돈이 나간과 동시에 우리는 또 여비교통비입니다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어쨌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증감 변화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증감 변화하는 것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회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소규모 기업들은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 기업이 회계를 할 땐 이런 룰대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부를 내 맘대로 막 써놓으면 남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내 맘대로 막 글씨를 써놓고 갖다 주면 상대방은 못 알아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 그래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내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해서 정리한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 이용자는 예를 들자면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돈 받아야 될 사람도 우리 회사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궁금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자라 그래요. 채권자.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경영자도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도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 외 일반인들도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우리 회사의 모든 장부가 궁금할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야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회계에서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예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 상태. 네. 어렵죠? 네. 수익과 비용을 경영 성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경영 성과. 그래서 회계는 망하는 거 재무 상태를 보면 되고 흥하는 거 경영 성과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제가 쓴 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에요. 다시 바꾸면 우리가 일상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계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오래된 장부 옛날서부터 회계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글자들 이런 것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접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마 이 글자들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재무 상태다, 경영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자산 누구 거요? 내 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자산. 우리 회사 거. 그 다음에 부채는 남의 거. 남한테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내 거. 그래서 내가 남한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고 난 나머지를 우리는 자본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돈, 그래서 번 돈을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용은 쓴 돈을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붕어빵 팔면 돈 벌죠? 그렇죠? 돈 벌을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이 생기는데 동시에 자산도 같이 생기게 돼요. 자산도.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쨌든 이 5가지가 회사에서는 이 장부를 정리하는 기준 값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5가지를 일단 머릿속에다 두셔야 되고, 얘네들의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원리 원칙에 우리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들은 우리가 KIFRS라고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KIFRS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지금은 기업 회계기준만 이해를 조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리. 원리는 뭐예요? 원리. 회계를 배울 때, 아니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될 것을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시고요. 원칙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 다시 바꾸면 얘는 공부하실 때 암기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항상 암기해야 될 기본 법률과 같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풀리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더라,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부에 잘 기록, 계산, 정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요 정도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회계를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 요 부분만 지우고 우리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회계랑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내부정보 이용자는 여기에 둘,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둘을 내부정보 이용자라 하고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회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부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를 분류를 할 건데, 회계 분류는 지금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회계를 분류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는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급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워야 되는 양이 조금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관리회계는 우리 안에서만 볼 거예요.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걸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를 우리가 세무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여기다가 복식부기,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있고 단식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회계를 한다라는 표현은 모두 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탁구나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 경기를 보시면 단식 경기가 있고, 복식, 단식은 1대1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식은 2대2로 하는 거. 회계는 무조건 복식이에요.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이, 하나의 거래에서 두 가지 이상이 모두 발생할 수밖에는 없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우리는 현금 5,000원을 내고 내렸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현금이라는 내 돈이 감소를 하게 돼요. 내 돈이,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돈을 썼죠.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요. 지금 여비교통비라고 제가 했는데, 이 여비교통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일단 자산이 감소를 하고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겼어요. 자, 우리 회사가 붕어빵 가게다라고 하고 붕어빵을 팔았어요. 붕어빵을 팔아서 붕어빵을 10,000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고객이 저한테 10,000원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증가하게 돼요. 10,000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또 증가를 하게 돼요. 모든 거래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이 거래의 결합 요소로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복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계가 복식부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부기라는 말은 예전에는 저희 학원도 셀파 부기 학원이었어요. 부기 학원이었는데, 부기라는 말은 뭐냐면 장부에 기장한다,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복식, 두 가지 이상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부기가 회계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정도로 해서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회계 단위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어요. 그럼 장부를 어떻게 써야지 되냐? 본점 거래는 본점 장부에, 지점 거래는 지점 장부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점에서 쓴 돈을 본점 장부에다 적으면 안 되고, 본점에서 쓴 걸 지점 장부에다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회계 단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장부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이세요. 아시겠죠? 책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 회사 입장으로 문제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외우셔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회계 기간이에요. 회계 기간. 그래서 회계 기간은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보면 올해를 우리는 회계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올해를 당기라고 해요. 올해를 뭐라고 한다? 당기. 그리고 그러면 올해 이전에 전년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 이번 기, 지난 기. 그 다음에 내년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항상 우리는 당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올해의 시작은 1월 1일 날 시작을 하겠죠. 올해의 끝은 12월 31일 날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의 시작을 당기, 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하고요. 12월 31일은 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기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기초 그러면 1월 1일 거, 기말 그러면 12월 31일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을 이렇게 조금 살펴봤고요. 그냥 올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당기라고 한다. 이 정도만 또 알아두시면 돼요. 지나가면서 계속 자세히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자산은 아까 뭐라 했죠? 자산은 내 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 그래요. 재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재화라고 하고, 채권은 남한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는 채무, 빚이에요. 빚. 남한테 일정 기간 후에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은 진짜 내 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로 한다. 재무상태라고 한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경영성과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를 하고, 수익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진짜 내 돈인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을 자본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쓰면 진짜 내 돈이 줄겠죠. 그쵸? 그래서 비용, 쓴 돈인데 비용은 우리가 자본의 감소 요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내 거, 남의 거, 진짜 내 거, 번 돈, 쓴 돈,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하나씩 계속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건 잠시 후에,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오늘 배우셔야지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 회계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지 되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 정보를 제공할 건데, 회계는 무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정보 제공을 하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뭐냐? 재무제표. 네. 말은 계속 어렵게 나와요. 말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보고서다. 뭐다? 보고서다. 남들한테 보여줄 장부예요,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런 재무제표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우리는 회계 2급 범위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재무제표 일단 종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재무상태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는 아까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재무상태라 했으니까 재무상태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럼 시점이라는 표현은 뭐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돼요.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그러면 1월 1일 날 저는요. 자산이 얼마 있었고요. 부채가 얼마 있었고요. 자본이 얼마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12월 31일에 또 우리는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또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서부터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손익계산서 자주 나오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의 상태를 우리가 경영성과다. 그러면 뭐예요? 1년 동안 수익, 벌어들인 돈이 얼마고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시면 남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익이라고 해요. 남는 돈을 뭐라고 한다? 이익. 그러니까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돈이고 비용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은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를 배우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 수익과 이익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은 거기에서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시험 문제에는 잘 안 나오지만 대신에 이렇게 이름표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현금흐름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자본 변동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자본이 얘네들이 증감 변화를 하게 되면 자본이 1년 내내 증감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표예요. 당분간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은 우리가 보충 설명을 우리가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우리 장부를 보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보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1번 이렇게 해서 1번에 대한 설명은 우리 책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충 설명 적어 놓는 것을 우리는 주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부들마다 설명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이 밑에 세 가지는 위에 고급 과정 올라가시면 배우실 거고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합계 잔액 시상표는 우리 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속하지 않아요. 장부로 있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A와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정 시점의 기업의 뭐를 나타낸 거? 재무 상태를 나타낸 것을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 기업의 뭐를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A에는 재무 상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B에는 경영 성과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인데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간략하게 뭐 너무 얘를 어렵게 다 외우시려고 너무 덤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세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구구단 처음 외울 때 이 구구단 여러 개를 다 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런 것처럼 회계도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하나씩 그냥 이런 글자가 대충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요 정도만 감을 잡고 넘어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최소한 요만큼은 암기를 조금 부탁드리고 얘도 암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